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메이데입니다. 네, 풀 예치 122일차이고요. 오늘 스카이가 거의 6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진짜 최악의 공포장을 아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V카이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 지금 S카이도 거의 최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이에요. 지금 카이가 축소 위에 축소를 아예 라운드 시작부터 확정을 지어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라운드 311라운드에 축소가 되고 카이를 보통 B카이로 바꾸고 나면은 다음 라운드는 보통은 카이가 가격이 이제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19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다음 320라운드가 축소로 바로 넘어간 건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클레이 수합 내 USDC가 지금 이자율이 꽤 투표가 많이 몰리면서 가치가 꽤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죠. 아마 스테이킹에 보면 실시간 투표에 지금 분배일 현황에 USDC 어딨니? USDC가 거의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에스카이 펌핑 됐을 때도 거의 2, 3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맥렬이 추격하고 저희는 아마 테더 카이가 지금 순위가 6위까지 밀리는 모습에 많이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카이에서 많이 떠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카이 테더보다 훨씬 더 가치를 더 많이 이자 보상 수령을 더 많이 주고 전체적으로 다이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알고 있었던 다이카이 한번 풀 규모 한번 볼까요? 다이카이가 아니군요. 카이 테더다이군요. 테더다이 규모에 비례해서 이제 이자율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더 안정적인 US 보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어차피 워낙 USDT 시총이 워낙 좋고 안정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떠나고 나면은 해당 이자율이 보존이 돼줄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우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꽤 많이 핫한 느낌이죠. 핫하고 카이 쪽은 아마 지금 이자율이 총 유동성 규모가 거의 5,800만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600만 달러가 떠나간 모습이죠. 다이카이 쪽에서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이카이 같은 경우는 3,800만이었나요? 정확히는 금액을 지금 저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B카이 생긴 것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고 테더카이 쪽으로 옮겨간 느낌도 있죠. 이자율이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러고 USDT 쪽에 풀로 떠나가는 모습 때문에 현재 카이가 가격이 매우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내용 관리자분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카이 프로토콜입니다. 카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한 1,000만 테더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략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스코프 해당 바이백 자산의 주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2번 시트부터 봤을 때 카이를 먼저 한번 컨트랙트를 한번 해보고 트랜스퍼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0,000달러? 만개? 카이 10,000개 정도씩 계속 사들인 모습입니다. 사들인 모습이고 총 10번의 트랜잭션을 먹인 걸로 알고 있고요. 10번까지 먹여서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0만 테더? 100만 테더, 100만 테더 정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라운드가 변화하고 나면은 현재 바이백 소각 관련 내용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차트 보면 엄청나게 지그재그로 움직인 모습이 있죠. 가격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사들인 모습과 추가로 바이백 사용이 됐으니까 카이가 비싸졌었죠. 1.01달러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익절을 하려는 모습을 한번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컨트랙트 주소를 한번 따라가 보면은 현재 해당 주소고 자산을 지금 테더로 지금 480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카이를 사들인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를 나중에 소각을 해주는 건지 아마 다음 라운드가 지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사진을 지금 캡처를 떠놓고 내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에스카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카이 가격이 거의 뭐 지금 V2 업데이트 이후 네, 합성자산 나오고 나서 아마 250달러에서 계속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한 320달러를 한번 치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250달러까지 한번 펌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250이나 300달러 기준에서 거의 5분의 1 토막,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축소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TVL도 많이 빠져나간 모습인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공포감은 뭐 공포감이 있긴 있죠. 어차피 자산이 우선 아무리 보상 수량으로 멘징을 하려고 해도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를 네, 썩 좋게 바라보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저점 잡는 것 때문에 보통은 계속 야금야금 가격이 버텨주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네, 전혀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격이 무너지는 모습에 네, 바이백 펀드를 써준다고 해도 60달러까지 왔었을 때도 따로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많이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언급드리려고 했던 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좀 많이 황당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카이 쪽에서 힘들어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준에서 네, 런칭일을 확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월 5일날 오픈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카이를 거의 베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베낀 것 같죠? 똑같은 개수나 뭐 이런 내용, 시간, 라운드, 뭐 이름도 준이라고 하고 카이랑 비슷하게 해놓고 준스라고 해서 S라는 거 쉐어 토큰처럼 이름 만들고 비슷한 맥락으로 오픈이 된 모습이고요. 네, 텔레그램방 반응 웃기네요. 네, 불난집에 부채질했다. 타이밍 막 웃기다고 막 준내 웃기다고 막 이런 얘기 막 넥을 지금 뭐 욕설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한 1년 정도 홀딩을 할 생각이었고 내년 KSP 반감기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네, 버티고 있는데 현재 카이 프로토콜 측에서 네, 10월 합상 자산 서비스 개선과 함께 네, 바이백 펀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선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이백 펀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좀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카이 그러니까 바이백 펀드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기분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이백 펀드가 많을수록 더 안정적인 거겠죠. 이렇게 가치를 1달러로 수렴하게끔 바이백 펀드도 써주고 현재 1달러가 넘는 상황이고 아마 1.006 정도 돼야지 아마 320라운드가 축소해서 벗어날 걸로 확인이 돼요. 지금 현재 4시 기준에서 4시간이 지났고 나머지 4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네, 현재 가격보다 네, 반 이상을 미러링 떠서 훨씬 더 높아져야 되니까 제 생각은 바이백 펀드 자산을 너무 그냥 계속 축적할 게 아니라 네, 저희를 위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투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바이백 펀드는 더 쌓일 거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바뀔 텐데 계속 저렇게 쌓기만 하면은 나중에 진짜 에스카이 1달러 되고 V카이 1달러 되고 뭐 V카이가 먼저 1달러가 된 다음에 에스카이가 1달러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이 1달러에서 이제 무너지고 나면 이제 바이백 펀드가 사용이 될 텐데 바이백 펀드만 계속 쌓이고 나머지 TVL 락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뭐 대충 짧은 지식으로 한번 예견을 해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무너지고 네, 또 눈치 없이 클레이튼과 클레이스합은 가격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팔고 떠나는 모습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클레이파이 쪽은 좀 0.11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인데
에스카이가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을 거의 초기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또 어떻게 보면은 단타 입장에선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뭔가 안정적이면서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카이처럼 막 등락폭이 이렇게 엄청 나면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해먹기 좋은 장으로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짚어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투자에 너무 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긴 한데, 저라고 가격을 근데 저라고 가격 떨어졌다고 막 괜히 계속 힘들어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어차피 올라가고 어차피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요. 내 돈이 자산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날아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긴 할 텐데,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카이 프로토콜을 믿기보다는 개인이 이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네, 설계하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떤지를 이번에 피부로 느끼거나,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 중에 워낙 마이너스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0% 보니까, 네, 에스카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데,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카이 프로토콜방 제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정보 공유하는 정도의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혹시 믿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죄송한 게 있지, 저는 제 자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에스카이로 인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봤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고마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고 네, 펌핑이 왔을 때 이 불안감과 이 공포와 모든 것을 다 리커버리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믿고 또 투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네요. 우선 아직 거버넌스 내용 준비 예정이고, 카이 프로토콜 좀 텔레그램방에 다들 그런 게 좀 아쉽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무너질 때 너무 시장을 너무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가 가격을 너무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가격이 무너지니까 막 이거 다 스캠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텔레그램방에 떠들어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스카이 가격 갉아먹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가지고 에스카이 고점에 팔아가지고 막 공포 조장한 다음에 저점에 산다. 뭐 준 프로토콜도 이 사람들이 고래여가지고 막 에스카이 고점에 팔고 막 지금 막 불난집에 부채질했다라 그러면, 와, 인생 역시 코인 사기꾼 많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이 공포도 이 시장이고 이 에스카이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대처해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라고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내 텔레그램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시장 공포를 계속 자기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뭐 스캠이다, 뭐 가격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계속,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를 피지컬적으로 내비치는 순간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투자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하긴 하죠. 그냥 가만히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마디도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저의 생각.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다가 뭐 채팅으로 해가지고 카이가 메인이고 에스카이가 서브인데 에스카이 가격 무너질 수도 있고, 어차피 카이가 안정적이면 에스카이가 당연히 펌핑이 올라올 거다, 바이브 펀드가 쌓이고 있으니까 뭐 안정적이게 관망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던진다고 해서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관리자분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언급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장은 관리자분이 왔다고 해서 또 헐뜯느라 또 바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분이 이 텔레그램방에 나오지 않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관리자분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쳐도
지금 현재 60달러에서 관리자분 업데이트 내용 올리자마자 대략 한 62달러까지 회복을 했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어차피 그냥 그건 일시적인 상황밖에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관리자분이 지금 합성자산이나 뭐 이런 업데이트 그리고 현재 지금 가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면 자기들도 이 사업이 확장이 될수록 자기들한테도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더 훨씬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텔레그램망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집중해서 미래를 향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이 프로토콜 방에 지금 2200명?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 망하고 들어갔었고 550명? 550명대 들어갔었고 와 1000명 넘는 거야 했을 때 되게 신기했었고 1200에서 V2 업데이트 되면서 거의 1800에서 2000까지 바로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투표까지 얹으니까 이제 다들 이거 뭐야 막 에스카이 이거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다들 했으면서 이제 텔레그램망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은 현재 늦게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공포를 감당하기 많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 들어와서 수익을 얻어서 계속 지금 아직도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근 들어와서 V2 업데이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거진 99%다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졌죠 아마 에스카이랑 V카이랑 둘 다. 그리고 카이도 아마 그때 1.04달러를 기록을 하고 계속 무너지는 모습인데 하고 싶은 말은 코인장이 너무 안타깝고 코인장이 무너지면 당연히 카이 프로토콜도 무너진다라는 지금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심한 상태죠. 근데 눈치 없게 클레이튼과 KSP가 오를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볼륨이 그래도 그나마 어제 대비 올랐어요. 어제 대비 올랐고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신호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도 신호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데이 차트 기준 볼벤이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다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볼벤 하단에서 해당 볼륨이 훨씬 이 하단에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올라가는 모습이고 MA15선과 가까워졌고 MA15선 이후에 위로 올라가 있으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MACD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려면은 아마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가격이 계속 무너져 왔다면 이 초록색이 이 RSI 위에 0 위로 올라가기엔 많이 힘든 상황일 거예요. ATT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올라가고 나면은 RSI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꽤 펌핑이 나쁘지 않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볼벤과 같이 이 50일선이 지금 같이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볼벤이랑 이제 50일선이 만나고 이 현재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갔고 이 상황은 너무 암울한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죠. 비트장이 좋았었고 클레이튼 과연 내일 10월 1일 이제 월봉이 바뀌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우리한테 좋게 작용을 할런지. 근데 1차적으로 저는 지금 신경을 더 안 쓰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가격이 만약 내일부터 10%씩 올라도 가격이 엄청 안 오를 거란 말이에요. 내 자산에 비해서. 근데 심지어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회복을 해서 올라가야 되고 2차로 클레이튼과 클레이 스왑이 2차로 올라가야 되고 3차는 카이 프로토콜에 이제 에스카이나 V카이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기다려야 되는 세월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날 거면 떠나고 버틸 거면은 그냥 한 달 동안 보지 말아야 돼요. 맨날 코인 하는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그냥 보지 마라. 회복할 거다. 언젠가 돌아올 거다. 떨어진 날이 있으면 올라올 날도 있을 거다. 근데 안 보고 있으면은 지금 100달러에서 못 팔고 60달러를 보는 상황이죠. 100달러 때도 이 얘기를 듣고서 한 달 뒤에 봐라라고 했는데 봤는데 지금 봤어. 그러면 61달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코인을 시작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처음에는 얼마 많지 않았었고 어차피 휴지 vs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휴지에서 대박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었고 대박을 낼 만한 동아줄을 잡았었고 그 동아줄이 에스카이였고
지금도 똑같은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여태 라운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등락폭이 이랬다고 파도 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파도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파도였고 솔직히 10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질지 몰랐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100달러 떨어진 이후에는 애지간하면 파는 사람 더 이상 손절치거나 익절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발행량 대비 현재 총 유통량 대비 발행량이 3,000개밖에 안 되는데 1%밖에 안 되는데 가격 무너지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올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올지는 몰랐고 계속 떠들어봐야 시간만 할애되겠죠? 네, 이렇게 네, 카이를 사들이는 모습 있었고 네, 해당 지갑에 카이가 들어갔다라는 거 보이고 해당 카이를 이제 12시가 되고 나서 소각을 하는지는 우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운드가 바뀌고 나서 수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화 함으로써 내일이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에스카이가 가격이 또 부양이 되고 전체적으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상황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준 프로토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준 프로토콜을 사기다라고 해서 사기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개인 피셜이니까 다 던질게요. 사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내가 만약 돈을 벌고 싶으면 사기에서도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카이 프로토콜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입해서 준 프로토콜도 대입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이 프로토콜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가격 저점에서 엄청나게 높은 펌핑이 왔어요. 이게 1차 돈을 벌 수 있는 1차 방법이고 내가 조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선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주는 할 돈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할 생각은 없어요. 우선 카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변화해 왔냐. 첫 번째 오픈을 했고 가격이 당연히 상장처럼 엄청나게 펌핑이 됐고 대략 뭐 사람들 말로는 뭐 100달러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1300달러가 되고 1800달러가 아마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 1시간 만에 1800달러를 찍었었고 카이는 100달러, 130달러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엑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130달러, 이게 130달러 정도 됐었고 에스카이가 1800달러에서 한 1300달러까지 바로 무너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1300달러에 샀었고 그 다음에 1100달러가 이제 마지막 그 최저점 지지선이었고 지지선에서 계속 이자를 받아 먹었어요. 정확히 만 하루는 받았고 만 하루하고 그 다음 반나절에 엄청나게 무너졌죠. 거의 뭐 1000달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400달러까지 무너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400달러에서 한번 펌핑해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600달러까지 올라갔고 이걸 하나하나씩 다 새겨 들어야 돼요. 만약 준을 할 생각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고 두 번째 고점이 왔을 때 한번 파는 게 좋고 한 번에 나락이 오고 저점 1300달러가 왔었다. 1200달러까지 무너졌었다. 1200달러에서 한번 사서 그때 한번 지지선에서 계속 머무는 상황이 오고 이자를 다 받은 상황에서 만 하루 정도가 지나니까 유통량이 엄청 풀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떠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떠나갈 때도 만약 내가 못 팔았다 1000달러에서 대략 400달러까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400달러까지 무너졌는데 전 400달러에 팔았거든요. 400달러에 팔았고 600달러까지 한번 회복 펌핑이 한번 왔어요. RSI 무너졌을 때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가는 상황이 왔었고 600달러에서 다시 파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내가 400달러에 못 팔았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600달러까지 펌핑이 오는 걸 한번 보고서 다시 팔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번 가격이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V2 업데이트 하는 거 봐서 아시잖아요. 막 320달러까지 올라갔어. 한번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가격이 엄청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반대로 120달러까지 엄청 떨어졌었는데 한번 상승이 오는 모습을 저점 잡기 전쟁이 한번 시작돼서 저점을 잡고 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준이 더 안정적으로 변화할지는 코인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카이 프로토콜 아는 사람은 준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멍청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카이를 모르는 사람이 준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카이 기준으로 데이터를 많이 쌓았고 준을 경험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역사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뭐 1, 2, 3월에는 오르고 뭐 4, 5, 6은 떨어지고 6, 7, 8은 횡보하고 10, 11, 12는 연말 상승이 보통 오고
연초 상승 1, 2, 3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4, 5, 6은 또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우상향 해왔고 에스카이는 지금 우하향 해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상향할 수도 있고 준 프로토콜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인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에다가 뭐 1억 넣었는데 뭐 전 재산이 1억이야. 근데 1억을 다 넣었는데 진짜 돈 단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카이 했을 때 카이를 한 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보통 무너지면은 가격 무너진 거에 대한 해당 개수를 늘려주잖아요. 이거 옛날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준에 대해서 그냥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클레이튼이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카이가 지금 많이 무너지는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저점이길 바라면서 지금 구매는 못하겠지만 네, 버티실 거면 네, 버티십시오. 네, 저는 1년 정확히 오늘 기준으로 365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KSP 반감기 때 저는 털 생각이고 내년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세금 매기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아마 1차 반감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코인의 국내 시장은. 근데 아마 업비트를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쓸 거고 업비트가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내년 세금이 그렇게 코인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영향, 가격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코인원에서 있는 클레이튼을 하고 있죠. 클레이튼은 국산 김치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이어서 가격이 방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매우 클레이튼 한 거에 대한 지금 후회를 조금 하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POS 코인들이 지금 많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클레이튼, 루나, 솔라나. 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레이튼 메이데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